네, 안녕하세요. 정상 마스터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내용은 호전 반응, 명현 반응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 중에서 엄청 많은 호전 반응으로 나오는 그 증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부종. 몸이 붓는 슬리밍 옷을 입었을 때 여러 명현 반응 중에 몸이 붓는 반응이 꽤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어, 이 부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짝 알아보고 그다음 이런 부종 슬리밍 옷 있는 바른 자세에서 나오는 이런 부종 반응을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전 반응, 명현 반응 같은 말이죠. 면형 반응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자고 하면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고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딱 이 내용이에요. 이런 과정들 때문에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특정한 환경을 이렇게 가해 주다 보면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으로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제 말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아,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반응 중에 이 부종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 건데,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고, 하나는 조직의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조직 내에 림프액이 고여서 부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부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씩 좀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조직의 수분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식단이에요.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면 조직의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축적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짠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왜 수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지는 이 오이 절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이를 소금에 절이면 이렇게 수분기가 다 빠진 상태로 쭈글쭈글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에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저 왼쪽에 보이는 저런 내부 장기들, 간이나 위나 대장, 소장, 또 안쪽에 뭐 비장, 여러 가지 이런 내부 장기들도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오이절임처럼 절여져 버리게 되겠죠. 그죠?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소금 때문에 이렇게 절여진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세포가 죽어버리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짜진다고 하면 우리 몸이 소금을 많이 섭취해서 몸이 짜지게 되면 몸에서는 엄청난 많은 수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분을 계속 섭취하게 된과 동시에 우리 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리 주인, 몸의 주인이라는 이 사람이 계속 매번 짜게 먹게 되니까 다음 음식을 먹을 때도 에너지를 먹을 때도 또 짜게 먹겠구나라고 해서 우리 몸은 물을 저장해 놓으려고 해요. 그 저장하는 부위가 피부예요, 피부. 피부라는 곳에 우리 수분을 계속 저장해 놓게 되고 우리 피부에 수분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게 부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내가 얼굴형이 원래 저런 상태였는데 야식을 막 먹고 김치찌개나 부대찌개나 라면이나 저녁에 짠 음식을 막 많이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에서 굉장히 많은 수분을 저장해 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몸이 짜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몸이 소금에 절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부에서 굉장히 많은 수분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훨씬 더 부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궁금증이 혹시 없으셨는지 궁금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많이 붓잖아요. 뭐 다른 부위도 많이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나 얼굴이 좀 많이 붓게 되고 그다음 저녁에 막 생활하고 난 다음에는 하지가 좀 많이 붓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씩 궁금해 보신 적은 없으실까 해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건 서 있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사진은 누워 있는 상태가 되겠죠. 서 있게 되면 우리가 서 있게 되면 중력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 있게 되면 모든 신체 내부에 있는 어떤 수분 같은 것들은 다리 쪽으로 쏠리려고 하겠죠. 다리 쪽으로. 반면에 우리가 누워 있게 되면 아주 골고루 혈액이 퍼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혈관이라든지 우리가 수분을 나르는 거는 혈관에서 수분을 많이 나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혈액, 피라는 것 자체가 거의 다 수분으로 되어 있죠. 이 혈액들이 아주 누워 있을 때는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잘 다닐 수 있지만 특히나 우리가 혈액 분포가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 부위가 얼굴이에요. 이쪽은 상처가 나도 굉장히 잘 낫고요.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누워 있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부위보다 얼굴에서의 혈류순환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얼굴 쪽이 굉장히 많이 붓게 되고요. 많이 오랫동안 서서 생활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저녁쯤에 종아리가 붓는다든지 발이 붓는다든지 막 구두를 벗으려고 하는데 구두가 꽉 끼게 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직의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짠 음식, 식단, 나트륨 섭취 이런 것들 먹는 거에 의해서도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생기는 부종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혈액순환 자체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리, 발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붓는 부종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순환에 관련해서 물론 뭐 심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신장, 뭐 물을 걸러내주고 혈액을 좀 걸러내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 키드니, 신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순환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혈액순환에 뭔가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외에 그런 것들을 좀 빼놓고 조금 더 우리 체형과 좀 관련되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우리 몸에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 위안을 적당하게 반복해주면서 하지로 내려갔던 피가 다시 심장 쪽으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펌핑 역할을 해주게 된단 말이죠. 여기 이제 몸신에서도 특정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몸속 제2의 심장,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근육, 엄지의 제왕에 나온 다른 의사 선생님도 똑같은 말을 하시죠. 종아리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순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제2의 심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아리가 고장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잘못 서 있는 자세에 의해서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뻣뻣해질 수 있어요. 어, 제일 왼쪽은 해부학 사진이고, 두 번째는 아주 잘 서 있는 사진이고요. 세 번째 남자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앞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고,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사진의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심이 엄청 많이 앞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가 돼요. 체중심이 앞쪽으로 엄청 많이 쏠려 있게 되면 발가락 쪽으로 서 있는 자세가 만들어져요. 발가락 쪽으로 바닥을 많이 지지하다 보면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많이 뻣뻣해져요. 종아리 근육뿐만이 아니라 족저근막, 발바닥도 많이 뻣뻣해지게 되고 아킬레스 텐던, 아킬레스 건 쪽도 뻣뻣해지면서 종아리 근육도 굉장히 많이 과사용하게 되고 딱딱해지게 되고 과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과발달하고 딱딱해져 있으면 이렇게 수축 위안 작용을 잘 하지 못하겠죠. 펌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돼요. 너무 굳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2의 심장으로서 하지순환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던 종아리 근육이 고장이 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세, X바디상으로 우리 슬리밍고 이제 센터나 스테이션, 직영점에 가게 되면 우리 이 체형 검사 장비가 있죠. 그 검사 장비 중에서 특히 측면 자세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이 수직선상 안에 모든 빨간 동그라미 지점과 노란 동그라미 지점들이 다 이 수직선 안에 놓여져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 체형 자체가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종아리 근육이 과발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어 있는 게 보면 수분이 축적되어서 부을 수도 있고 그런 수분 축적된 상태에서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림프액이 고여서 부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림프 순환이 원활치 않아서. 그래서 다른 림프 부종과 우리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수분에 의한 부종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꾹 눌러 봤을 때 부어 있는 지점을 꾹 손으로 좀 강하게 눌렀다가 탁 뗐을 때 정상적인 피부 반응이고 또 수분에 의한 부종이라고 하면 들어갔던 피부가 다시 쏙 올라와야 되겠죠. 금방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이 림프 부종인 경우에는 눌렀다가 딱 뗐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 눌러진 자국이 한참 동안 복원이 안 돼요. 뭐 이런 부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 부종을 눌러봤을 때 이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림프에 의한 부종인지 또는 수분에 의한 부종인지가 이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림프액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이나 어디에 뭐 왼쪽에 보이시는 손에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에 보면 약간 황갈색 뭐 약간 반투명한 이런 진물 같은 게 나오죠. 이 진물이 바로 림프액이에요. 림프액. 이 림프액이 오른쪽에 보이는 여성분의 사진에서처럼 녹색으로 막 표시된 것들 있죠. 저런 순환을 계속 이어간단 말이죠. 혈액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진물, 끈적끈적한 이 진물도 내 몸에서 계속 흘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끈적끈적한 진물, 이 림프액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몸의 면역 체계이고 방어 체계이고 상처가 나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진물이 내 몸에서 이렇게 막 흘러다니고 있어요. 많이 흘러다니고 있어요. 근데 잘 이런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액이 돌아다니는데 이 순환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특정 부위에 고여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부위를 우리가 림프 부종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막 강낭콩만한 이런 어, 그 부위들이 막 신체 곳곳에 분포되어 있죠. 또 노란색 혈관처럼 이렇게 녹색깔 관들도 혈관과 같은 관들도 있고요. 또는 비장도 보이고요. 또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흉선에서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림프의 전체적인 순환도 오른쪽에 보이는 이 녹색깔 부위로 표시된 것들을 보면 림프 순환이 우리 몸에 어디에 많이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좀 하나하나 떼어서 또 자세히 보자고 하면 우리 신체에는 림프 순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들 몇몇 부위들이 있어요. 특히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애가부, 겨드랑이 쪽에 이 림프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많이.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왼쪽 보이시는 것처럼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서해, 사타구니 라인 쪽, 이쪽 라인 쪽도 굉장히 많은 림프들이 모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이요? 뭐 정류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드랑이 쪽이라든지 또는 사타구니 라인 쪽으로 많은 림프가 모이고 또 한 가지는 복부 쪽에도 굉장히 많은 림프들이 모였다가 다시 뭐 필요한 부위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다시 일을 마친 애들이 모이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큰 정류장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애가부라든지 사타구니, 서해부, 사타구니 쪽이라든지 복부 쪽에
림프 순환이 굉장히 잘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고인 것과 림프액이 고인 부종으로 나뉘게 돼요.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 수분으로 이렇게 부종이 생긴 상태는 짠 음식을 좀 덜 먹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했을 때. 그다음 종아리 쪽이 내가 종아리를 과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종아리를 과사용하고 있는 자세인지는 아는지, 일단 종아리가 너무 뻣뻣하다라고 하면 종아리를 좀 부드럽게 잘 풀어도 줘야 될 거고, 종아리가 다시 뭉치지 않게끔 힐 같은 거를 신고 많이 다닌다라고 하면 힐을 좀 어, 벗고 운동화를 좀 신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체중심이 엑스바디 검사를 해봤더니 내 체중심이 엄청 앞쪽으로 쏠려 있는 자세다라고 하면 그러한 자세도 많이 수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림프에게 고여서 림프 부종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겨드랑이 쪽이라든지 서해부 쪽이라든지 복부 쪽에 엄청 압박력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슬리밍고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좀 클 것 같아요. 특히 뭐 중체라든지 비비라든지 SM 쪽 이런 부위들을 입는 데 있어서 너무 내가 과도하게 욕심을 내어서 너무 심한 압박을 그 부위에 가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너무 좀 빡빡하게 너무 압박을 심하게 해서 이렇게 착용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런 부종들이 좀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압박에 충분히 내가 잘 적응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부종도 나중에는 괜찮아지겠지만, 이 부종으로 너무 심하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 입는 바른 자세의 압박력을 조금은 약간씩 느슨하게 하면서 천천히 쪼아 나가시는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종들에 대해서, 이런 부종에 의한 호전 반응들에 대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세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입는 바른 자세를 우리가 압박을 조금은 잘 조절해서 주변에 혹시 부종으로 인한 호전 반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꼭 한번 뭐 서 있는 자세에서 종아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그다음 압박 스트랩이라든지 버클 같은 것들을 너무 심하게 하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훨씬 더 부종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대표님께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